그날 내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몸을 스트레칭 하는데 작은 통증이 등뼈를 타고 내려갔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뻐근함이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날마다 그 통증은 조금씩 더 크게, 더 깊게 느껴졌다. 나이 들면서 이런 작은 불편함이 자주 찾아오는 걸 알지만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만 참으며 묵묵히 하루를 보낸다. 내가 좋아했던 그 아침의 따뜻한 커피가 아직도 그리운 건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고요하게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일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아내 미연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만든 간단한 아침을 같이 먹는 것도 예전만큼 잦지 않다. 그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바쁘고 그동안 나도 서서히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반찬이 놓였고 나는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늘 그랬듯 하루를 시작했다. 식탁에 앉아 그늘 속에서 흐릿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무엇인가를 놓친 듯한 기분이 든다. 아내 미연의 빈자리가 왠지 더 크게 느껴진다. 미연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고요히 말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익숙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소리 없이 읊조렸다. 이 소리 없는 고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감정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 한구석에 어느새 고요하게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문득 미연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그저 차가운 공기만 가득하다. 대화가 없다면 세상에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가끔은 그 침묵 속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미연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그 목소리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들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미연은 잠시 침묵한 후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당분간 우리 집에 지내게 해줄 수 있을까? 은하, 미연의 동생. 몇 달 전에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사적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저 다들 그런 시간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녀가 집에 오게 되면 뭔가 달라질까? 어쩌면 더 고요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 괜찮아. 불편하지 않으면 오면 돼.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미연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전화가 끝나자 나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은하가 우리 집에 온다면 평소에 고요함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 그 고요함이 무너지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나는 내내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은하가 온다고 해도 크게 변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일상이 조금 바뀔 뿐 아내도 다시 바쁘게 일하러 나가면 그녀와 나의 침묵은 계속될 것이다. 그날 오후 은하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형부, 안녕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그래, 잘 왔어. 방은 저쪽이야.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가볍게 들고 방으로 향했다. 그 웃음이 내겐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묘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은하는 내가 준비한 간단한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말없이 앉았다. 여전히 어색한 고요함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나서야 나는 은에게 물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 은하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잘 지내려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은하의 상처를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에게 지나쳤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힘들었겠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정적이 잠시 흘렀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은하는 젓가락을 잠시 놓고 손가락 끝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었다. 은하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형부는요? 나도 뭐 괜찮아. 그동안 일이 바빴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 말에 은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나를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형부, 예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그녀의 말에 잠시 민망해져 고개를 돌린 나는 식사를 끝낸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은하를 말렸다. 내가 할게. 처제는 여기선 손님이잖아. 그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집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내게 무언가 깊게 다가왔다. 은하가 집에 온 뒤 이 집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변화는 그저 고요하고 작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은하의 존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함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은하가 집에 온 뒤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미연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은하가 없는 집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문득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은하가 집에 온 뒤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저녁이 되면 은하는 늘 거실에서 나와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식사를 함께하고 자주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예전보다 적어도 한 사람의 존재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되어 나는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예전처럼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리는데 집중했다. 그런 평범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저 고요한 것만이 내 마음속에 남았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은하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없었다. 형부, 저도 요즘엔 좀 더 움직여야겠다 싶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동안 은하는 되게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녀를 보며 물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몸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대로 있으면 나 자신이 점점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은하가 덧붙였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사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고독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은하의 말 속에 감추어진 외로움이 나를 깊이 울리게 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나가서 걸어보거나 혹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라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말을 꺼냈다. 그럴까 싶어요. 은하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은하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그저 가벼운 말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은하가 그리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한 내 무력함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하가 자주 가던 공원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나도 최근에 많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운동을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은하의 말을 생각하며 오늘은 나가보자고 다짐했다. 조용히 나가던 길,
은하가 내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걷던 속도로 나를 따라왔고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걷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나도 은하도 말없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공원의 길을 걷다 보니 은하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형부, 이렇게 걷다 보니 정말 괜찮네요.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오랜만에 걸으니 확실히 몸이 풀리는 기분이야.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을 조용히 걸으며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 나누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고 그 시간이 점차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떤 특별한 말이나 큰 변화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다. 우리가 공원의 벤치에 앉았을 때 은하가 내게 갑자기 물었다. 형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은하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형부와 함께 걸으면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은하가 느낀 그 외로움은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외로움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고요함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더라.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계속됐다. 긴 말이 오가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속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공원의 벤치에서 일어설 때 나는 우리가 단순한 가족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하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나누었을까? 아직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몰랐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은하도 같은 마음일까? 나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멈칫했다.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날 저녁, 은하는 내게 다시 한번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손수 만든 작은 떡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내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떡을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그 작은 제스처가 은하가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고마워. 내가 그 떡을 받아들며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어색함을 모두 지우고 나누는 작은 기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은하가 건넨 작은 떡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떡 하나가 내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그렇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 다가감이 진짜 필요했던 것인지 모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은하가 내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속 깊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매한 감정이 나를 더욱 괴롭히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은하가 다시 내게 떡을 한 보따리 더 주며 말했다. 형부, 내일도 같이 산책할래요. 그날 아침, 내가 일어난 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그저 고요히 숨을 쉬었다. 창문 밖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게는 그 소음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면 여전히 그랬듯 이 집도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질 것이다. 나만 혼자 남는 겨울이 올 것이다.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얼마 전까지 아내 미연이 함께 했던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났고 그녀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항상 아침을 준비했다. 그때의 미연은 아직 내게 그리운 존재였다. 그때의 온기와 따뜻함이 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는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러나 이젠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미연은 지금 또 다시 출근을 했고 집은 혼자 남은 나와 은하의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다. 은하는 어젯밤 내게 말없이 건넨 떡을 내내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동안 나는 은하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에서 적지 않은 위안을 얻었다. 어쩌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은하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왔고 내 감정마저 미처 돌보지 못했었다. 은하의 존재가 그렇게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은하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금 늦게 일어난 듯 했지만 이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형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걸을까요? 나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걸자.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공원은 은하가 자주 가던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은하와 함께 걷는 동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들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몇 마디를 나누었지만 주로 말없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때 은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형부, 그때 내가 드린 떡 괜찮았죠?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은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엿보였다.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내가 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은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나는 그 모습이 조금 귀엽게 느껴졌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게는 더없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잠시 벤치에 앉아 공원에서 흐르는 잔잔한 공기 속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나는 은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은하의 존재가 내게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내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저 함께 있기를 원했다. 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때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부,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지만 혼자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곧바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힘든 거잖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든 걸 느껴요. 혼자 있는 게 나쁘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내내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은하가 혼자 지낸 시간들처럼 내게도 너무 많은 시간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더 나가서 걸어보자.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나가보자. 함께 있다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형부, 그 말 정말 고마워요. 그날은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은하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놓았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감정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없이 함께 걸었다. 다만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온기가 점차 깊어지는 걸 느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은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평소와 달리 은하와 나누었던 대화가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았다. 이제는 은하의 작은 제스처와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뚜렷해져 갔다. 식사가 끝난 후 은하가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부, 내일 또 같이 산책할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걷자. 하지만 그 작은 제안 속에는 은하가 내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내일도 은하와 함께 걸을 생각에 내가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의 고요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오늘 하루도 은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값지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데 가을이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른 것이 느껴졌다. 나무들은 금세 잎을 떨어뜨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조금씩 더 느려지고 외로움도 무겁게 쌓이는 것 같았다. 어느새 지나버린 시간이 이렇게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저 한순간이었다. 내겐 다가올 겨울이 두려운 것 같았다. 고요하게 또 차가운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다. 오늘도 미연은 아침 일찍 나갔다. 부동산 일이 바쁘다고 늘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곤 했다. 내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미연의 존재는 내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상 속에서 나는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도 은하는 나와 함께 조용히 공원을 걷기로 했다. 나는 그날 아침 무언가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지만 은하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감정은 잠시 사라졌다. 그녀는 또 다시 내게 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 말없이 이어졌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평소와 다르게 고요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을 꺼냈다. 형부,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내가 은하를 보며 물었다. 네, 그동안은 그냥 같이 걸었을 뿐인데 오늘은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은하도 나에게 말을 할 때마다 말 없이 지나칠 수 없는 감정을 건네는 것 같았다. 그 감정은 나를 흔들리게 했지만 그 흔들림은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은하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은하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었다. 내내 말없이 걸으며 공원의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이들을 바라보았다. 은하는 걸음마다 조용히 내 옆을 따라왔다. 가끔씩 떨어지는 나무잎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땅으로 떨어질 때마다 나는 그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걷고 있었다. 말없이 걷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은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형부,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은하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부가 저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더 마음속에서 깊이 박혀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갈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생각보다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형부와 함께 있으면서 그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느끼고 있던 고통과 외로움을 나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은에게 단지 말 몇 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그녀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풀어낸 것 같았다. 나도 그렇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은하와의 대화 속에서 나도 그동안 무엇을 놓쳐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잔잔한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열려갔다. 우리가 걷던 길의 끝에 작은 벤치가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형부,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허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나도 그래. 예전처럼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둘이 함께하는 게 더 좋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의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은하가 내게 기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은하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형부,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나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내가 은하와 함께한 시간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고요히 내 옆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 내일도 같이 걸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도 함께 걸자. 그날 밤, 나는 은하와 함께한 그 짧은 순간들이 내 마음을 채워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작은 대화와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소중해지고 있었다. 형부,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은 은하가 조용히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는 분명히 내게, 아니 그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아침의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졌고 은하와 내가 나누는 대화도 한층 더 편안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은하가 지금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우리 둘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은하가 내게 점점 더 다가오는 느낌, 그 따뜻한 존재감을 느끼며 나는 조금씩 감정의 깊이를 느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그저 단순히 친밀감이라고 하기엔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다. 형부, 오늘은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은하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은하가 그런 제안을 할 때마다 나는 마음 한켠에서 그 제안이 단순한 일상적인 부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와 함께 먹는 식사는 이제 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와 나누는 작은 대화들, 함께 마시는 차,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좀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다. 은하와 함께 먹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나는 설거지할 때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은하가 집에 온 이후로 내 일상 속에 소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게 작은 기쁨이자 위로로 다가왔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은하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은하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은하도 역시 말없이 음식을 먹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은하가 내게 전하려는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형부, 요즘엔 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은하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그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내가 그동안 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동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그럼 다행이다. 나는 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식사 후 나는 소파에 앉아 은하와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고요한 일상은 점차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런 은하의 눈빛에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 큰 변화를 느꼈다. 그녀와 내가 나누는 이 조용한 시간을 지나면 결국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은하와 함께 있는 지금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끝나고 은하가 소파에 앉아 조금 더 쉬겠다며 말했다. 형부, 오늘은 좀 피곤해요. 조금 쉬어야겠어요. 그래, 오늘은 좀 쉬어. 너도 많이 지쳤을 텐데.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은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한적한 저녁 시간에 은하와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도 그 옆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그 고요한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은하가 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나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또 다시 혼자 남겨질 것이란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은하와의 관계가 단순히 이웃이나 친구로만 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나는 계속해서 차를 마시며 은하의 존재를 마음 깊이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은하가 내게 건넨 그 작은 떡,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마음을 붙잡았다.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나 보니 은하는 이미 나가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작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형부, 오늘은 잠깐 외출하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메모를 읽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하가 자주 외출한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그 메모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신경을 쓴 은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은하가 돌아오지 않자 나는 은하의 행방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고요하네요. 그 말이 떠올랐다. 은하가 내게 그렇게 말을 건넨 순간이 떠오른다. 그날 우리가 함께 공원에서 걷던 길. 은하는 내게 점점 더 다가왔고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나누는 고요한 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은하가 나가고 나서 집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오늘도 역시 미연은 아침 일찍 나갔다. 일상은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나 잔잔함이 다시 집안을 채웠다. 은하가 집에 온 이후로 집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온기, 말없이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는 점차 소중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다시 그 고요 속에서 은하가 내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모른 척하려 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문득 느낀 감정은 내가 은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고요하고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도 지금 은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은하가 돌아오기 전에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걷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은하가 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회피하려 했지만 이젠 그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내 마음을 나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오자 은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간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나는 그 사실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은하는 항상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게 작은 메모를 남기곤 했는데 오늘은 그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저 외출한다고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은하가 내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걱정이 밀려왔다. 그때 내가 은혜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은하가 돌아오지 않은 지 몇 시간째.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그런 감정이 내게도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은하를 찾기로 결심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나는 은하가 가끔 가던 작은 카페로 가기로 했다. 은하가 그곳에서 무언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은하를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곳에 은하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때 카페 안에서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혹시 은하 씨 찾으세요? 그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네, 은하를 본 적 있나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하 씨는 몇 시간 전에 나가셨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많이 지쳐 보였고 혼자서 나가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더욱더 불안해졌다. 은하가 혼자서 나갔다는 것. 그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며 나는 카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리 기다려도 은하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나는 집안의 모든 불안감을 마주하게 되었다. 은하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그 감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작은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은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점차 밀어넣고 있었다. 은하가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하의 존재가 내게서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 고요한 밤 속에서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다시 한번 은혜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형부,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나는 가슴이 잠시 답답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형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의 작은 신호들을 간과할 때 그것들은 점차 쌓여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으며 그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결국은 누군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령이 되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과 소통입니다. 그동안 지나쳐온 감정들이나 아끼지 못한 시간들, 그 속에서 느껴지는 후회가 가끔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교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은하와 형부의 이야기는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소중한 감정을 발견하며 점차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의 진지한 소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조언과 지침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조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짓,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사랑을 되찾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작은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종종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스며듭니다. 손을 내밀어주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 순간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큰 사랑을 꿈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사랑입니다. 그 작은 사랑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와 치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하와 형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요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작은 행동들, 그것이 결국 오래도록 함께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은하가 건넨 작은 떡이 아직도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떡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 떡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